전국적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주 모 대학과 부안 목욕탕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방역 수칙을 어겼다가 줄줄이 적발됐는데요. 전북도 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에 이어 현재 경찰관 3명도 술을 마시다 적발돼 논란입니다. 전북 지역 혈액 보유량이 3일분 이하까지 떨어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과 방학 등 악재가 겹치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안 시외버스 터미널 건물이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오는 8월까지 터미널을 비롯해 판매 시설과 문화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24일 23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기존 최다였던 지난달 29일 230명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22명, 군산 32명, 익산 21명, 완주 18명, 부안 14명 등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주 모 대학과 군산 지역의 교회, 부안 목욕장 등에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전북 지역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방역 수칙을 어겼다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4일 밤 9시 40분쯤 도내 한 주점에서 진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시민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점은 방 안에 음향기기를 갖추고 접객하는 유흥시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전북 지역에는 영업시간은 밤 9시,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전북도 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 9명이 음식점에 모여 식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북의 혈액 보유량이 3일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해 헌혈자가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도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주차장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헌혈 차량에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하나둘씩 들어옵니다. 최근 혈액 부족 소식에 직접 옷소매를 걷어올린 겁니다. 네, 기존에 참여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안 하다가 오늘 헌혈차가 온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전북 혈액원을 통해서 이제 매년 1에서 2회 정도 계속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혈액 수급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 걸 직원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그 전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북 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전북 지역 혈액 보유량은 3.91분으로 관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겨울방학 기간 동안 단체 헌혈 취소가 잇따르면서 헌혈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A형 혈액의 경우 재고량이 3.21분에 불과한 상황. 3일치 이하로 재고량이 줄어들 경우 혈액 수급 위기 단계 중 주의 단계로 격상됩니다.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서는 하루 250명 정도의 헌혈 참여가 필요한데 현재 200명 정도만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리 전북 도민들과 그리고 많은 기관들의 적극적인 단체 헌혈이 그 여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북 지역 혈액 보유량은 지난 4일까지 6일분 수준이었지만 불과 20여일 만에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집합 금지 조치와 학생들의 방학으로 인해 단체 헌혈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북 지역 전체 헌혈량도 21%가량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헌혈과 수혈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을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부안 시외버스 터미널 건물이 25일부터 철거를 시작합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오는 8월까지 1,800여 제곱미터 규모로 터미널을 비롯해 판매 시설과 문화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옛 부안 시외버스 터미널 건물은 지난 1974년 준공된 뒤 노후화해 상권이 위축돼 왔습니다. 오철기 행정학 박사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남원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철기 남원시장 입 후보자는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디지털 비대면 시대 새로운 지도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남원 발전 전략으로 디지털 미래도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미래도시 실현을 위해 디지털 경제도시와 디지털 문화관광도시 등 4대 정책 목표를 공약했습니다. 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 창구가 운영됩니다. 전북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피해 상담은 전북도청 소비생활센터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로 연락하면 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고 명절 이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생 지원과 경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읍지역 홍보행사 업체 관계자들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2일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열린 이벤트 연합회 발대식엔 모두 12개 홍보행사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20여 명의 회원들은 연합회장의 박진환 대표를, 부회장의 최동열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정읍시 이벤트 연합회를 조직하고 오늘 발대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고장의 모든 행사에 최선을 다하고 멋진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시민들의 진료 서비스를 높이는 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표창했습니다. 정읍시의회는 25일 연세 김창훈 내과 김창훈 원장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연세 김창훈 내과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3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 위암 분야 최우수와 함께 전 분야에 걸쳐 우수평가를 받는 등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로 이어지는 설 연휴 민심이 오는 3월 9일 대선과 6월 지선의 1차 승부처가 될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대선을 한 달여 남겨둔 시점의 설 연휴 민심은 사실상 전북 유권자의 최종 표심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관련 여론조사 응답자의 80% 이상이 현재 지지 후보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날을 전후로 2주 동안 전북 내 여론 추세를 보면 3구 대선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 연휴에 앞서 이번 주부터 전북 민심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5일 전북을 방문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지지세 확산에 나섰는데 민주당 텃밭인 전북 공략을 통해 3구 대선에서 2배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도 설 연휴를 기점으로 3구 대선까지 서울에 올라가지 않고 전북에서 대선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전북 등 호남 지역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들어 20에서 3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의 지지 여부가 전북 대선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지난주 이해찬 전 대표와 우원식 전 원내대표 등 중진들의 전북 방문에 이어 중앙선대위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전북을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특별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김제시는 지역기업체 근로자에게 사과와 배, 조청유과, 삼겹살 등 35개 품목을 최대 48% 할인된 가격에 제공했습니다. 농축산물 할인 판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농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임실구는 설을 앞두고 저소득층에게 20만 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임실구는 차성의 수급자 가운데 1인 가구는 15만 원, 2인 가구는 20만 원, 3인 가구 이상은 25만 원을 재난지원금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다문화 가정이며 임실사랑 상품권으로 지원됩니다. 부안군이 격포 꽃내음센터 옆에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별도의 예약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 대출 반납 시스템으로 쉬는 날이 없이 운영됩니다.
부안군은 새로 나온 책과 인기도서 500여 권을 두고 면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대여할 방침입니다. 정읍시 공유가게 2호점이 지난 21일 샘고을시장 근처에 문을 열었습니다. 공유가게 2호점은 향기조합업체가 신규 입점했으며 이달까지 오픈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공유가게는 정읍시와 SK 넥실리스가 추진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창작자와 청년 창업자의 판로 마련과 지역 정착을 돕는 공간입니다. 부안소방서는 25일 지역 내 수소 충전소에서 폭발 화재에 대비한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수소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수소 충전소 안전대책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소방서 측은 수소 충전소 개통도와 기본 현황을 파악했고 수소 트레일러 안정장치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과 대처 방법을 교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의 독지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실군에 수억 원을 기탁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최근 A씨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찾아 4억 3천여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은 이 기탁금을 2월부터 한부모와 조손가정을 비롯해 저소득층 1,200여 가구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임실 3계면이 고향인 아버지의 뜻을 이어 나눔을 실천하려 한다면서 3억 7천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 특성화 전략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2월 그린수소 복합단지와 신산업 육성계획 등 새만금 기본계획 일부가 변경되면서 항만 관련 계획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게 김제시의 설명입니다. 김제시는 항만 분야 전문가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신항의 특성에 맞게 육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